이 부분을 좀 간단히 하고 갈 거예요. 자, 우선은 효과적인 내신 학습법이라고 했을 때 우선 내 자신에 맞는 목표 자체에 맞춰서 공부를 해 가야 돼요. 학생들이 나의 목표 자체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난 처음부터 등산의 초보인데 처음부터 정상을 갈 거야. 뭐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죠? 뭐 내려올 때 너무 힘들잖아. 갈 수 있는 데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게 건강하고 맞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없는데 여기까지 가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너무 빨리 그럼 여기까지 가려면 뭐 예를 들면 7시간 7시간 너무 길다. 5시간 안에 정상에 도착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내가 서둘러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빨리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미 지쳤어.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내 목표를 잘못 설정하면 오히려 더 시험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시험을 잘 보면 될까 뭐지? 어떤 순수하게 공부해서 점수 받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기 싫어. 그럼 솔직히 솔직히 안 해도 돼요. 그치? 못 봐도 돼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번에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첫 중간고사를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물론 요거분에 이거 전에 먼저 보는 시험이 있죠. 3월 28일 날 3월 모의고사를 처음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3월 28일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중학교까지 학습한 게 얼마나 잘 되어져 있는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고 사실상 시험 범위라는 게 영어는 없지만 중등과정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독해나 어휘가 중학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모의고사 중에 가장 쉬운 모의고사가 될 거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좀 자지 말고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내에.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우리 영어는 듣기 17개에 나머지 문제들 해서 총 45문항을 보게 될 텐데 나의 듣기 상태는 어떻고 독해는 어느 정도 지금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독해를 했을 때 여러분이 요거를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이 지문이 왜 어려웠지? 라는 거를 풀고 나서 빨리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은데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단어가 막혀서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구나. 아니면 문장들 잘 되는데 몇몇 단어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거. 아니면 문장 자체가 좀 읽기가 어려웠네. 아니면 다 되는데 글이 한 방에 해결이 안 되네. 뭐 이런 거. 아니면 글을 다 읽었는데 앞이랑 내용이 연결이 안 되네? 뭐 이런 것들에 나의 어려움을 좀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약점이 어디인가? 그 다음에, 난 다 풀었다고 다 풀 줄 알았는데, 어, 5분 남았다고 이야기했는데, 한 두 쪽이 남았네? 시간이 지금 부족한 거죠. 글 읽기 속도가 부족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읽기 속도가 느리니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생기나요? 아니, 그렇진 않고, 지금 나의 처음의 영어의 어떤 학습 상태를 알아두자. 그리고 공부를 몇 개월 좀 해야 돼요. 모의고사는 어쩔 수 없지. 몇 개월 하다가 2학기 모고를 봤더니 요때보단 좀 나은데? 발전 중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의 뭐 똑같거나 아니면 오히려 후퇴했다면 약간 난이도 차이는 크게는 없는데 후퇴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더 등한시 했으니까 읽기가 지금 퇴보 중에 있구나. 뭐 이런 게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학습 상태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좀 그냥 정성스럽게 자지 말고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전국 등수가 그러니까 전국의 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등급이죠. 근데 사실상 비율이 중요한 건데요. 등급도 등급이지만 나의 비율까지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객관적 나의 상태 파악 정도. 근데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 이거 자체는 어쨌든 그런 그런 나의 판단 정도니까 뭐 그렇게 그 정도에서 좀 시험을 보자는 거고 당장 중간고사 여기부터는 여러분이 10번의 시험을 가지고 대학의 수시를 쓰게 되겠죠. 여기에 첫 번째 점수가 되는 거고 이 점수 자체가 뭐 다 결정하고 끝난 건 아니지만 10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순수하게 공부를 잘해서 잘 보자가 아니고 최대치를 맞자여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점수.
그러면 어떤 때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80점을 맞을 수 있는 수준인데 100점 맞을 수준으로 공부를 하느라고 맞추지도 못, 어차피 되게 어려워서 맞추지도 못할 문제까지 다 공부하니라고 60점 맞았어. 그럼 이거 손해라는 거예요. 차라리 80점 맞을 만큼 공부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확하게는 뭐한 85점 정도를 목적으로 버린 거 버려야 돼. 그래야 80점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점에서 좀 너무 내가 첫날부터 너무 냉혹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한국 입시가 그래요. 그래서 시험은 무조건 최대치를 맞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거부터 우선 시작. 자, 그럼 명지고 시험은 어떤가인 건데 우선 보통 학교 시험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2개, 3개가. 근데 최근에 명지는 계속 2가 정도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 모의고사 지문이, 그러니까 주문 개수가 하면 25개에서 한 30개 정도 보통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2회차가 들어가서 한 50지문 정도가 들어가기도 해요. 자, 그럼 명지는 우리 모의고사 안 들어가는데요. 그쵸? 잠깐 미안. 이걸 넣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얘가 안 바뀌었군요. 네. 자, 명지는 1학년은 시험 범위가 이렇게 지금 한 2년째 고정 출제되고 있는데 교과서 2개과 그다음에 빠바 1과부터 3과까지 하는데 한 과에 8지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총 24지문. 그다음 단어 부교재 1과부터 데이 1부터 데이 15 총 15개인데 능률북화 어원편으로 나갔는데 혹시 바뀌었다면 빠르게 알려주세요. 제가 아직 단어가 파악이 안 돼서 그 클카에 아직 업로드를 안 해놨는데 여러분이 단어 테스트 할 때 우선 교과서 1과부터 해서 단어 양도 적고 쉬웠을 텐데 요거까지 이제 같이 결합돼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듣기가 들어가는데 듣기도 뭐가 들어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일 건데 3월 모고 여러분이 28일에 보는 3월 모고 지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교과서의 지문 일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 교과서에 들어가면 뭐 유주잇, 뭐 스피킷 이렇게 해가지고 딕테이션, 말하기가 들어가는데 그 지문 중에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시험 범위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것도 이제 들어가면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작년에 1학기 때는 1과부터 3과의 모든 지문이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2학기 때 갔을 때 여기에서 뭐 짝수만 들어가거나 뭐 홀수만 들어가거나 뭐 1과는 짝수만 들어가고 2과는 뭐 이렇게 약간 변동적으로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지문이 주는 건가요? 아니요, 플러스 뭐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사실상 개수는 더 늘어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시험 숙제 어떻게 수업을 나가는지가 조금 한 다음 주 정도까지 하면 잡힐 거예요. 잡혀지는 대로 알려주시면 되는데 뭘 알려주면 되나요? 교과서가 1과부터 가는가 아니면 2과부터 가는가. 보통 1과부터 갈 거예요. 근데 갑자기 1과 건너뛰고 2과 가면 우리는 1과 수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1과부터 교과서 1과부터 수업을 할 거고 교재도 1과를 드릴 건데 혹 2과 간다. 그러면 학원 문자 있잖아요. 거기로 영어 우리 2과부터 가요.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바도 우선은 빠바의 본문, 즉 지문 1부터 2까지 이렇게 다 쭉쭉쭉 순서대로 그냥 간다. 그럼 별 얘기 안 해주셔도 되는데 갑자기 막 홀수만 간다. 그러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파악되는 대로 혹시 제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좀 알려주시고 아마 제가 다음 금요일 날 또 물어볼 텐데 만약에 알게 되거나 파악되면 그냥 문자로 먼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 자, 그리고 시험 배분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그게 총 개수가 빠졌네. 총 문항수가 37문항이나 되죠. 되게 많지 않아요? 우리 50분 시험 보는데
37문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고민할 시간이 없어. 심지어는 독해 지문도 고민하고 읽을 시간이 없고 축축축축 막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되게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공부하는 학습 지문이 굉장히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빠르게 막 읽다가 여기 뭔가 바뀌었다. 여기 좀 주의해서 읽어야겠다 라는 거를 캐치하고 다음을 읽고 막 이럴 정도로 여러분이 완벽하게 글이 이해가 돼 있어야 합니다. 숙지가 돼 있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그렇게. 그 다음에 보시면 배점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듣기랑 어휘가 15문제 나오거든요. 보통 우리가 시험 범위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여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보너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곁다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얘가 사실상 30점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버리잖아요. 나의 기본기로 풀어나겠다. 막 이래서 여기서 뭐 마이너스 몇 점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몇 점 돼. 그러면 좀 그나마 좀 다행인데 뭐 여기 반타작 한다거나 막 이랬다라고 하면 거의 15점? 뭐 아예 안 했으면 거의 30점 날아가는 건데 그러면 잘해봤자 70점. 내게 기본기로 채웠다 막 예를 들면 80점? 80점이면 몇 등급일까? 대략. 이거 다 맞춘다는 보장에서 80점이잖아요. 80점이면 3등급 중반?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막 시험이 되게 어려우면 3등급 초반까지도 가능할 텐데 뭐 되게 어렵게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정도. 그럼 여기 소홀하게 한순간 끝. 그쵸?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반드시 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제가 단어 테스트를 요거 넣어서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과제로 제가 얘도 챙겨드리고 얘도 과제나 우리 테스트, 오늘 했던 테스트 시간에 얘네들을 시험 가까이 가면은 얘도 테스트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숙제나 테스트로 챙겨는 드리겠지만 수업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본인이 챙겨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막 이거를 뭐 숙제로 써드리거나 이렇게 해드리긴 하지만 막 챙겨서 다 하고 있는가를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런 거 없거든요. 본인이 알아서 잘 챙겨서 하셔야 한다. 내 공부다 이거죠. 이거는 뭐 제가 넣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목표 등급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감점이 나오는 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냥 말씀드리면 2등급 초반? 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거의 마이너스 점수가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보시면 교과서랑 부구제서 거의 반반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과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오면. 근데 요거는요, 약간 시험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교과서 지문이 생각보다 배점도 높고 많이 나오거든요. 우와. 보통 여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근데 명지고가 여기 비중이 높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보너스인가? 아무래도 교과서가 좀 쉽잖아요. 근데 명지고 교과서 문제 됐다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까지도 굉장히 꼼꼼히 학습을 우선 해주셔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시험 범위 다 있으면 다 잘 챙겨야 되는구나.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하나 버리면 안 된다. 좀 그런 점에서 명지고 영어 시험은 조금 힘들어요.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치지 않게 뭐 하나 소홀히 빠뜨리지 않게 잘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목표 등급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챙겨야 하는가를 할게요. 우리 밑에 등급부터 중간 등급부터 갈 건데 왜 여기부터 하냐면 여기서부터 기본을 이렇게 채워서 올라가셔야 하는 거예요. 자, 누구나 중위권 4등급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구나라고 했다고 쉽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라는 거는 공부한 사람 누구나예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뺀 거야. 공부 안 해도 4등급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에선 좀 힘들어요. 자, 우선은 얘부터 좀 볼 건데 제가 문제 유형에 따라서 비율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보시면 글의 요지, 뭐 논리적 흐름이라고 해놨지만 사실상 이 부분이 독해인데요. 독해라고 써도 될 걸
굳이 왜 이렇게 썼냐면은 이 부분이 좀 많이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거고, 이 독해 안에서도 보시면 대의 세부 정보 빈칸 추론, 이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 제목 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입니다. 자, 모의고사에서 빈칸 채우기는 좀 어려운 유형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정해진 지문을 공부를 한 사람이야. 거기서 빈칸이 뚫렸어. 어렵나요? 쉽죠. 자,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는 사실 내신에선 좀 쉬운 유형이에요. 반드시 맞춰내야 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이게 또 명지에서는 느낌이 오지 않니? 그대로 안 내요. 약간 변형해서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빈칸을 원래 문장을 그대로 주고 빈칸만 바꿨다? 그러면 뭐 어휘나 표현을 바꾼 거겠죠. 근데 그렇게 빈칸이 나오지 않고 문제 있는데도 바꿀 수 있어. 뭐 부정으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비교급을 통해서 약간 바꿨다거나, 그럼 요 빈칸은 완전 성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좀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빈칸 문제, 이거는 변형 출제이니까 앞으로 저는 변형 출제는 여기 기본에서 좀 빼서 변형된 문제라고 할게요. 그럼 변형되지 않은 빈칸은 반드시 맞추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뭐 말 그대로 글 이해해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일치 불일치도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싹 다 선지는 영어로 나올 겁니다. 만약에 나 시험 문제 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지 있죠. 1, 2, 3, 4, 5번. 객관식 선지에 우리말이 쓰여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제발 맞추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꼭 맞추셔야겠죠. 근데 다 영어로 나올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영어 독해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영어 문제를 좀 풀어내는 것들이 좀 훈련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때 고민 없이 풀 수 있도록 좀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순서와 무관한 문장 같은 논리적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14% 정도 나올 건데, 그럼 14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형 만들어 놓은 거는 여기는 명지고가 아니라 요 지역 여러 학교의 평균이거든요. 명지고는 이 문제는 비율은 2%에서 4% 나올 거예요. 두 문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순서 무관한 문장은 아무리 바꿔도 쉬운 문제인데요. 거의 명지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안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까다롭죠. 근데 나왔다고 하면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맥락적 함축적 의미 파악인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모의고사에서 우리 모의고사 다 풀어보셨죠? 풀어본 적 있죠? 모의고사에서 어휘 추론, 맥락상 어휘 어색한 거 골라라. 그 다음에 밑줄 함축 의미, 그 다음에 제 요약도 여기다 넣을게요. 요런 유형을 말씀드리는 거고, 내신에서 여기가 나올 거고, 명지고는 요 부분의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 다음 여기랑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독해는 요렇게. 그럼 나머지는요, 영작, 어법, 어휘인데요. 여기서 어휘는 요 어휘 추론 말고 우리 부교재 어휘 말씀드린 거고, 평균 추세라고 했고, 명지는 15% 그냥 고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사실상 어법 어휘 파트와 나머지 독해 파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은 유형이 요렇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독해는 지금 말씀드린 유형을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그냥 수능은 우리 아직은 어색하니까 모의고사랑 유형이 비슷하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요 모의고사 지문을 공부한다라는 생각, 푼다라는 관점으로 내신도 접근을 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교과서 지문과 어쨌든 빠바의 독해 지문을 가지고 시험을 볼 거예요. 근데 지문을 봤더니 나 혼자서는 해석이 조금 어려운 게 많은데요? 라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래도 중위권에 우리 갈 수 있다는 점이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 상황에서는 지문 독해에 집중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 지문이 막힘없이 쫙 읽을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지문이 막히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거를 막 한다는 건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범인의 지문은 기본적 해석은 다 돼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막힘없이 쭉쭉쭉. 이해되시죠?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 이런 상태일 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 건데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학습 방법과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학습 방법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뭘 할 거냐 인 건데요. 첫 번째는요. 아까 기본 해석이 다 돼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해석이 됐어. 그러면 글의 논리적 흐름, 플로우 맵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국어 공부할 때 이렇게 소단락 나누잖아요. 그쵸? 영어 지문이 굉장히 짧아도 여러분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요거를 막신이 보면서라고 했는데 제 수업 시간에 해드리거든요. 보면서 제일 좋은 건 자신이 만드는 거죠. 단락을 만들면서 흐름을 파악하셔야 하고요. 그 문장들 중에 가장 핵심 문장을 파악하셔야 하는데 이게 사실상 주제인 거겠죠.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됐으면 그걸 토대로 글의 요지와 논리적 흐름과 판단한 실전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 대입파, 그 다음에 순서 배열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나오니까요. 얘네는 필수로 맞추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부터 내신 수업을 해드릴 거고 집에 가서 복습하고 당근 과제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 테스트해서 복습 잘 됐는지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가 기본 마무리는 기본적으로 잡고 가셔야 돼요. 근데 어려워서 이만큼 봤더니 안 됐다 그러면 이 과정을 조금 더 스스로 두세 번씩은 해서 반복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시험 보기 전에 뭐 얘만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토대로 문제풀이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했는데 자꾸 어려운 지문이 턱턱 걸리는 애가 고정된 애가 있다. 그런 애들은요. 자주 틀리는 지문은 자신이 다 파악해서 보고 또 보고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명지고에 이걸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없잖아요. 그럼 어쩌죠? 그럼 이거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영작이랑 서술형이 영작이랑 서술형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적은 학교도 있고 여기서 한 12%라고 됐는데 대략 3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버리고 요게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자,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4등급 이라고 해도 우리 서술형 문제 맞출 수 있는 데가 주관식이에요. 서술형이라기보다는 주관식 문제 맞출 수 있는데 주관식 문제의 비중을 보시면은요. 어법 문제, 영작 문제가 비중 40% 정도 나와요. 총 30점 중에 40%. 요약문 완성과 맥락적 의미, 함축적 의미 파악이라는 거는 사실상 독해 파트의 주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식에서도 영작과 어법이 나오고 독해가 나와요. 그럼 사실 얘가 어렵고 얘는 얘는 좀 쉬운 건가요? 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아니 거꾸로예요. 얘가 쉽고 얘가 어려워요. 명지는 그래요. 그럼 여기도 맞춰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이 내가 기본기가 부족해도 성실도로 커버가 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얘네를 잡으셔요. 여기는 반드시 잡으시고 그럼 이거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좀 깎인 마이너스가 많겠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게 그런 거냐면요. 교과서 단어 학습에 나오는 목표인데요. 이게 뭔데요? 자, 책에 디스커버리 그래머라고 나오고 여러분 중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 뭐 예를 들면 1과 이렇게 해서 뭐 투부정사의 형용사 뭐 이름이 이렇게 쓰이진 않을 텐데 뭐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 이런 거 막 배우시죠. 뭐 이때 강조구문 해가지고 그 단원 할 때 막 배우는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에도 한 단원당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시게 될 1과의 저 디스커버리 그래머는 쉬워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쉽지. 그 다음에 하나는 진짜 보너스인데 뭐더라? 동명사 형태에 쓰는 거예요. 껌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첫 번째 1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적용되어져 있는 게 서술형 문제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럼 그 문장에 적용되어져 있는 교과서 지문은 반드시 외우셔야 하는 거죠. 혹은 그 문장에 적용되어져 있는 빠바의 문장은 반드시 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빠바 구문 독해는 사실상 문법
문제집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여기서는 부교재 포함이고요. 그럼 부교재 1과 2과 3과의 주요 문법, 이렇게 어법 설명한 거 있잖아요. 첫 단원이 제가 뭐 해석했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투부정사라 해봅시다. 그러면 뭐 요런 게 들어가 있죠. 빠바에 들어가 있는 문장. 이런 것들은 외워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여기다 써놨나? 여기다 안 썼네요. 우선은 지금 작년엔 내내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학교 선생님이 빠바에 있는 것 중에서 1과 3과의 주요 문법이 적용되어져 있는 그 문장 있죠. 지문에 있는 문장을 10개를 추려주세요. 여기서 2개가 서술형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 틀린 거, 이거 좀 틀렸다? 그럼 이거는 좀 그치. 낼 거라고 냈는데 안 외웠다? 이건 좀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 건데요. 선생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술형은 여기서만 나와. 그럼 서술형은 여기서만 나와라는 얘기는 다른 문장으로 서술형 안 나온다는 얘기지. 안 나올까? 나올까? 선생님이 서술형 여기서만 나와라고 했으면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 반은 내고 반은 안 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저는 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다른 문제에서 서술형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손해보더라도 나는 높은 등급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안 나오면 손해보는 건 맞거든요. 공부량이 느니까. 그치만 손해본다 생각하고 외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올지 모르는데 무슨 수를 다 외우냐 싶을 때는 요거랑 요거까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모두가. 그러면 아까 그렇게 공부한 거랑 얘랑 해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반드시 해야 한다. 기본은 충실히. 자, 그리고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건 전 여기만 이야기할게요. 2가지만 얘기할게요. 나는 혼자 못 읽으니까 교과서라도 외우기자. 아까 교과서 15, 10, 20% 나왔었나요? 나머지 다 버린다? 이건 그냥 그냥 차라리 그냥 그지? 그래서 외우는 교과서만 공부한다 절대 안 되고 비중은 4개 중에 제일 낮아요. 자, 그다음에 해석이 먼저다. 해석 될 때까지 나 문제 못 풀어요. 이런 친구도 있는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석을 하고 글이 이해가 됐으면 문제가 이 지문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태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영작 안 돼. 어차피 버려 안 돼. 방금 얘기 말씀드렸죠. 외울 수 있는 애가 있다고요. 할 수 있는 건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두드려서 가야 돼요. 그래서 나 이번 시험은 최대 맥시 여기밖에 안 될 것 같아. 괜찮아요. 여기 맞아서 올려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하셔야 해요. 자, 그 다음 단계까지 가봅시다. 그리고 요거는 다 해당하는 거 보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서술형에서 맥락적 의미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형적인 문제인데 명지고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 자체는 어떤 거냐면 여기 중요한 부분에 밑줄 쳐놓고 이것이 발생하는 원인을 본문에서 찾아서 글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해서 우리말로 쓰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적색 효과인데요. 우리 사진 찍을 때 눈 빨갛게 되는 거? 요것에 대한 설명문인데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말로 다 쓰세요. 라고 나오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쉬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명지고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효과를 설명하는 영어 요약문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빈칸을 빵빵 뚫어놓고 채우세요. 더 어려우면 채우되 어법적 형태까지 고려해서 채우세요. 이게 명지고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되는지 파악하려면 이거의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이 효과에 대한 설명의 부분을 여러분이 파악해 두셔야 한다는 거고 그것이 영어로까지 표현될 수 있도록 더 나아주시면 좋겠고 안 된다, 바꾸는 거 불가능하다, 파악하자. 파악된 문제들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의 문제들,
이 부분의 문제들에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독해 지문을 공부할 것인가를 우리 다음 금요일에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 단원 혹은 빠바 부교재 단원 목표비 포함된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여기가 교과서 그 아까 말씀드린 지문이고, 동격에 대해서 다뤘던 단원입니다. 동격을 설명하는 걸 그대로 영작하세요 라고 냈네요. 이게 명지고 문제예요. 교과서 지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디스커버리 그래마의 예문으로 나온 걸 그대로 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 되게 소홀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공부 안 한 친구는 그냥 문장 영작하는 문제로 출제된 건데 이런 부분 교과서는 깨알같이 다 챙겨서 하시고 공부하셨다면 눈 감고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다. 되셨나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까지 가면 뭘 해야 하나요?인데요. 기본적인 그 구조는 앞에 거랑 똑같아요. 앞에 거랑 똑같은데 사실 이제는 뭐까지 해야 되냐면 모든 문장의 어법 구조까지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분석하셔야 해요. 다 외우면 제일 좋죠. 근데 외우기 전에 모든 문장을 분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 객관식까지 다 풀 수 있으셔야 하고요. 아까 제가 여기까지가 4등급이라고 말씀드렸죠. 글의 흐름 파악하는 거 직접 다 써보세요.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내가 했다면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을 직접 해보자. 제가 해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말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약문 뭘로요? 그냥 우리말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3등급이라고 제가 해놨지만 추상적이죠. 80점 후반대이고요. 중학교 때 80점 후반 점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상 중학교 때 점수로 환산하면 90점 초반? 초중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런 것들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그러니까 단락을 나누는 거에서 핵심 어휘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 필수 어휘까지 싹 다 외우셔야 돼요. 그냥 빠바 있는 문장들의 필수 어휘요. 그 단원의 어려운 어휘 말고 그래서 사용되어진 내용상 어려운 거 그것까지 다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제가 아까 영작이 어려운 학생들은 문법 적용된 거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 단계로 하셔야 되는 건 교과서의 주요 문장은 다 확실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주요 문장은 아까 그 문법 적용이랑 다른 얘기인가요? 다른 거죠? 플러스 된 거잖아요. 여기서 주요 문장은요. 이거는 빠바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문장의 주제요. 내용상 중요한 문장이도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법만 챙기시면 안 돼요. 내용상 주제로 내용상 중요한 문장이요. 플러스 문법 구조가 복잡한 문장이요. 이 두 가지를 다 챙기셔서 외우셔야 돼요. 제가 이거 외우라고 짚어드릴 건데 여기를 벗어나내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이 문장도 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 드시고 이거 다 외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실 때 기준이 이겁니다. 내용상 중요한 문장을 함축하고 있는 거. 근데 걔가 문법까지 복잡해? 와, 그럼 이건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아까 기준 아까 기준은 되게 분명해요. 문법 그 주요 단어 문법이 적용된 문장 더 외울 거야. 주제문이나 복잡한 문장 두 개가 같이 결합된 문장 이거는 나올 가능성 매우 높음. 됐죠? 네, 이렇게.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건너뛸게요. 네. 그리고 어법과 영작이 이제 이 정도 목표 학생들은 그 어법하고 영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어법과 영작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건데 그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법과 영작만 하고 내용 파악과 흐름 파악과 뭐 심화된 행간을 읽어가는 내용 파악 이런 게 더 중요한 건데 이거는 후순위로 밀어두고 중학교 때 공부했던 습관 때문에 여기부터 막 미친 듯이 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비중 자체가 여기가 훨씬 더 높고 명지고 클럽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셔야 하지만 이 부분부터 그 다음에 여단계로
이렇게. 그 다음에 나 둘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 어법과 영작은 외우는 것부터 출발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문장을 구조를 분석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문장을 분석하고 있어. 그럼 어느 그 단계로 여러 번 학습을 하시면 어느 회차 돌아가면 거의 암기가 돼 있어요. 나는 인지 못했지만 거의 암기가 되는 수준이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암기로 들어가 주는 게 훨씬 가성비가 있죠. 품도 덜 들고 시간도 덜 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관점 자체를 이렇게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분석한다는 게 뭔데요? 뭐 문장 뭐 구조에 따라 하는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어법 문제나 맥락상 어휘나 이런 걸 틀렸을 때 왜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법 구조가 왜 이렇게 생긴 건데 왜 투부정사여야 되는데 왜 ing 형태여야 하는데 왜를 답할 수 있는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거는 시험 볼 때는 그래 그렇게 고르면 돼. 임박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근데 공부 초기 단계에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라고 생각해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왜 답할 수 없으면 반드시 질문을 하셔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왜로 답하면 언제라도 여러분이 바로 답을 고르실 수 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수준으로 공부를 마무리하시면 나중에 틀릴 수 있고 고쳐서 틀렸네? 라는 게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상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약간 캡처된 부분이라서 조금 흐릿한데 뭐 문제를 읽으라는 뜻으로 넣은 건 아니고요. 명주고 문제고요. 빠바에서 나온 겁니다. 빠바 지문을 하나 이렇게 줘요. 그리고 나서 조건에 맞춰 답을 작성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서머리 아까 말씀드렸죠. 요약문이 나옵니다. 짧은 축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has 뒤에 A 그리고 뒤에 man 뒤에 더 뒤에 B 요 빈칸을 채우십시오. 그러니까 문장에 맞춰서 선생님이 새롭게 만들었고 요약을 채우십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빈칸 채우기 문제.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각 단락의 내용 흐름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그걸 정리하시고 내가 주제도 파악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파란색으로 이제 뭐 단어 같은 뭐 밑줄을 쳐놨는데 그 부분에서 맥락상 뭐 핵심적인 여기서 예를 들면 alert 이런 단어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한다는 거죠. 요 하나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제가 해드리지만 복습할 때 자기가 다 해보는 사람, 자기 말로 말하는 사람, 그냥 있는 거 보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클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암기가 아니고 원리 외에 흐림 분석 이런 걸 하셔야 하고 2등급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 노력을 엄청 많이 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시간이 좀 많이 들 거예요. 공부 양에 비해서. 왜냐하면 내가 다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셔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2등급 이상이요. 뭐 사실상 2등급 이상 뭐 최상위권을 맞추려면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다 이제 살 붙일 거예요. 핵심 어휘 제가 alert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자, 이런 단어가 나왔다. 그럼 이 단어의 유의어, 더 좋기는 반의어까지 학습하고 여기까지 암기해 두셔야 돼요. 왜? 변형 출제될 거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법 문장 분석하셨죠? 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잘못 나왔다면 옳게 고쳐 쓰시오가 나올 겁니다.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왜를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법 고치기와 영작을 통해서 지문을 완전하게 익숙하게 해주시고 자주 틀리는데 아니면 혹여나 틀렸던 거가 왜를 분석하지 못하겠는 경우 이런 경우에 약점되는 문장들 다 파악하셔서 계속 고쳐나가시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근 실전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데 문제를 풀고 고치는 과정까지 당연히 해야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해보셔야 하는데 문제를 풀면서 그 지문에서 자꾸 나오는 문제의 어떤 형태나 부분이 있거든요. 나오는 부분. 거기에서 출제 경향과 의도를 스스로 좀 파악해 보려고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수업할 때 아까
이렇게 문장을 분석해 드릴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뭐 주제문일 텐데, 그러면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 문제는 저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라는 걸 소개를 계속 해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출제의 의도와 파악 경향이겠죠. 이거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지문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많이 풀면서 아니면 캐치해 가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선생님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낼까? 어디서 뭘 낼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찌 알죠? 대부분 다 수능형으로 나오니까요. 빈칸 문제, 문장 순서 배열, 혹은 뭐 요약문 완성, 아니면 어휘 이런 문제를 내가 수능위원이라면 어떻게 낼까?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건데 당연히 처음 시험 보니까 여러분 지금은 감이 없으실 건데 이거는 제가 최대한 잡아드릴 건데요. 이것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뭐 1학기, 2학기 이렇게 쭉 지내가시면 여러분이 여기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게 어느 순간 잡히실 때가 올 거거든요. 그럼 훨씬 더 가성비 있게 학습이 되겠고 제가 뭐 유반이어를 챙겨 드린다 해도 놓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여기 유이어나 반이어는 알아둬야겠는데 라는 느낌이 확 들 수 있잖아.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사전 찾아서 외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지는 여기까지 하야 세상의껏 나올 거예요. 그냥 제가 2등급 이상이라고 했지만 전체까지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잘하는 친구들이 이거 진짜 안 하면은 절대 최상위권 안 들어가는데 실수예요. 알았는데 틀렸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근데 최상위권 아니어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알았는데 틀렸어요. 아니 모르는 거예요. 틀리면 실수예요. 아니 실수도 실력이야. 자꾸 실수하는 범위 영어는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실수야. 아는 거야. 다음번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틀렸잖아? 그럼 난 지금 모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난 잘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 되게 중요해요. 난 잘할 수 있고 올릴 수 있어. 자신감은 중요해. 하지만 지금 나의 학습의 상태에서는 되게 겸손해지시는 게 맞아요. 여기가 안 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여기를 고쳐야 해. 이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이 약간 잘 균형감 있게 잡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최종 시험에 들어갈 때까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혹 내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최상위권이 나의 목표라면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를 계속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길 계속 두드리셔야 하는 거고 내가 90점이 목표야 100점 맞게 공부하셔야 하고요. 100점이 목표야 120점 맞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버릴 20점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셔야 100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만큼 여기 수준 약간 가성비 있게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한 순간 그 가성비 내가 생각한 기준보다 마이너스 10점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좀 잔혹하지만 좀 그래요. 자, 그럼 최상위권의 서술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제 문장과 어법상 중요한 문장은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 모의고사라고 해놨는데 여기가 의미하는 거 뭔지 알겠죠? 교과서가 아니라 부교재까지 싹 다. 뭐 부교재, 그러니까 빠바의 주요 어휘의 유의어까지 암기. 교과서는 다 기본이야. 교과서는 3등급까지 기본이에요. 3등급 목표까지요. 자, 부교재의 주요 문장까지 다 암기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요 문장은 얘랑 같은 말 아닌가요? 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네요. 기준이 이렇게야. 하나로 합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변형되어지는 것까지 파생되어지는 것까지 다 외우셔야 한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안 써드렸네요. 아까 말씀 이미 드렸는데 단락별로 내용 정리, 최종 우리말의 요약. 근데 최종 우리말의 요약을 이제 여기서는 뭐까지? 영어로 바꾸는 것까지. 영어로 바꿨어. 우선 지문에 있는 거 가지고 활용해서 제가 바꿀 수 있는 걸 하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이 어휘들이 중요해라고 생각했다면 그 어휘를 유의어, 반의어까지로 바꿔보는 연습까지가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할 일. 이해되시나요? 단계로 이야기하자면 교과서의 주요한 문장, 부교재 주요한 문장, 부교재 주요한 문장 영어로 바꾸기, 부교재 주요한 문장 영어에 유반이어로 바꿔보기. 여기.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용 파악과 흐름 파악, 문장 분석, 왜 이런 관점이지 외우고 해석 아까 우선 해석하고 익숙해지고 반복하고 외우고 이 과정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으로 명지고는 영어 시험 대비가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절대 그냥 암기부터 시작하는 거 혹시 나는 불안해서 암기부터 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해오셨다면 이렇게 출발하시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는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절대 암기하지 말자. 나 암기 잘해. 하지 마세요. 암기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친구가 전체 지문 다 암기하고 있는데 얘는 우리 중학교 때 전교 1등에 이렇게 하고 있던데요, 쌤. 아, 걔는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암기가 자연스럽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암기하세요. 남들 하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이 이거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원리 원칙대로 개념대로 먼저 접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꾸기 이거 계속 강조 되시죠. 이렇게 학습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게 예시입니다. 아까 달랑 나눴죠? 우리말로 바꿔놨고요. 우리말로 바꿨고요. 여기서 보충하다, 수면 부족, 각성 효과 이게 중요하겠네. 여러 표현으로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 뭐 수업 시간에 해드릴 건데 여러분 스스로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문제로 막 계속 풀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는 되게 수준 높은,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문으로 내는 문제는 되게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되게 많지 않아요. 제가 최대한 문제들을 여러분한테 드릴 건데 이거를 본인이 그냥 우리 수업 노트나 아니면 연습 문제 해놓은 그 지문 밑에다가 스스로 계속 해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결국은 최상위권은 여러분의 기본 영어 실력, 학습량, 그리고 정성? 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네, 뭔지 알겠어. 자, 그러면 행간을 읽어간다는 거나 단락을 이해한다는 거는 영어 문장이 해석됐고 우리말이 대충 뭔 말인지 알고 내용 파악이 됐어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 해석 다 해드리고 이거 단락 나뉘고 이 안에 행간이나 뭐 이것이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라는 거를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오래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근데 나 내용 파악도 다 됐고 여기서 이 문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설명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한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변형 출제가 될 거고 명지고는 일치 불일치 문제도 굉장히 까다롭게 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착각하기 쉽거나 오해할 만한 표현들을 제가 분석 수업할 때 말씀을 막 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해석 됐고 내용 파악 됐고 뭔 소리로 이어지는지 알겠어가 학습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딱 50% 하신 거예요. 여기서 출제될 만한 부분들, 추론할 만한 부분들, 오해할 만한 부분들, 최종 내용 정리 여기까지 살을 막 붙여가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도 여기까지 했다 다 했다 아니 이만큼 남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지문들은 여러분이 제가 이거를 왜 처음 하냐면 당장 여러분 교과서 1과부터 수업 공부 시작할 건데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복습하고 과제를 내드릴 건데 이때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장 분석, 지문의 단락의 내용 정리 이런 걸 지금부터 다음 주부터 당장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말고 스스로.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공부의 관점을 좀 정확하게 잡고 가자. 이에요. 됐나요?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는데 지금 이 과정이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느냐 관점이 돼 있고 이거를 여러분이 2회
2회전 정도를 해주셔야 돼요. 전체 지문에. 그 다음에 실전 연습 문제 풀면서 중요 문장들만 추려서 이 과정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3회전에서 5회전까지, 그러니까 실전 연습 문제 푸는 횟수 말고요. 전체 지문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최소 공들여서 3회전 이상의 플러스 여러 문제들을 풀어가 주시는 걸로 전체 내신 대비가 좀 된다? 돼야 한다?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최종 가장 내가 높은 점수, 나의 목표 점수를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막 초반에 다른 이상한 방법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고등학교 영어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좀 이해하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선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우리 접속사 이제 병렬 구조를 할 건데 사실상 이게 이제 길어진 문장들을 만드는 원리예요. 그리고 제가 29쪽인가? 뭐 여기 옆에 문제까지 좀 풀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풀면서 되게 어렵진 않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요. 우선 접속사라고 하면은 뭐 문장을 사실상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면 여러분이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는데 문장을 연결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죠. 맞는 표현이에요. 어디부터 볼 거냐면 3번 종속 접속사라고 부터 볼 건데 자, 이름을 이제 이 이름을 막 외워놓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접속사만 보셔도 되는데 사실 접속사를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뭔 말이냐면 등위는 위상이 같은 것을 연결한다는 얘기고요. 종속 접속사는 어떤 걸 하나를 어디 안에다가 종속시켰다는 거예요. 즉 기본의 기본 또는 주 개념 주 문장이 있고 그 주 문장에 종속되어져 있는 하나의 부분 뭐라고 해야 되지? 하위 요소? 이렇게 만들어지는 접속사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종속 접속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접속사예요. 뭐 when 부사절 접속사 이런 거 혹은 뭐 what 명사절 접속사 뭐 이런 거. 그런 문장의 부사의 하나의 요소로만 들어가고 나머지 필수 문장은 주된 문장은 따로 있는 거죠. what이 들어갔다. 긴 덩어리 명사를 만들었네. 명사는 문장에서 주, 목, 보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what은 기본 문장의 주어의 요소로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 구가 요 주어 무시하면 전체가 기본이고 주어는 하나의 요소.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 종속되어졌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종속 접속사가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종속 접속사는 크게는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의미를 결합해 주는 건데요. 하나의 기본적인 문장이 있었는데 그 문장에다가 특정 의미를 더하는 접속사, 의미의 접속사를 붙여서 요것 자체가 시간, 장소, 이유 뭐 등등등등의 의미들로 기본 문장과 내용적 연결을 하는 거죠. 기본 그러니까 어법적으로는 하나의 문장과 하나의 문장을 결합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문장의 기본 요소는 뭘까요? 가장 기본. 문장의 가장 기본. 주어와 동사인 거죠. 자, 그럼 한 문장에는 주어, 동사 몇 개? 한 개. 근데 접속사가 있다는 얘기는 주어와 동사의 독립됐던 문장을 연결할 수 있으니까 마침표 하나 안에 주어, 동사 두 개. 사실 핵심은 누구? 동사가 두 개 될 수 있는 건 접속사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 기본 문장이 아니라 이제 보통 이걸 국어에서는 본문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장이 여러 개가 구성돼 있을 때 하나의 기본 문장의 덩어리와 다른 기본 문장의 덩어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부사절이고 어디가 주절인가 이런 것들의 구분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거고 사실 부사절 접속사가 막 어려워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부사절이고 주절인지 모르겠다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부사절 접속사를 가지고 기본 문장의 구조들을 쉼표로 나누겠죠? 콤마로 나눌 텐데 이렇게 나눠보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해보시고 이것이 명사절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유추해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부사절 접속사를 나눴을 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접속사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일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얘네들 보통 우리가 소댓구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요 밑에. 이런 것도 부사절 접속사에 들어가는구나. 일 텐데 얘네를 굳이 부사절 접속사로 카테고리화하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소댓구문 같은 게 있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쭉 보시면은 내가 모르는 접속사가 있었네? 라는 게 있으시면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접속사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돼요. as long as, so long as, 그다음 in case, where as, 띠링띠링. 인데 어딨니? 뭐인 경우에 여기 없네요. 뒤에 나올 거나? 따랑. 네, 여기 있다. 여러분 그 책 갖고 계신 분은 90쪽 프린트 90쪽에 3번 여기 전치사 플러스 접속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요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특히 누구? 예. 그리고 특히나 중학교 때 학습했던 기억이 굉장히 새록새록 남아있는 여러분 같은 지금 시기엔 되게 중요한데 자 여러분이 in 뒤에 대시 나오면 틀렸어가 먼저 팍 튀어나올 수 있는데 관계대명사 배우실 때 전치사 in 뒤에는 대를 못 붙여 in 위치가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틀렸고 이렇게 고쳐야겠다 이렇게 딱 떠오를 수 있는데 아니요 인대신요 접속사라는 애가 있답니다 뭐뭐라는 점에서고요 접속사래요 그럼 뒷문장 어때요? 완전하겠지. 물론 전치사 이니치도 완전한데 어쨌든 얘는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접속사입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에 얘가 이렇게 나오면 제일 짜증나게 나오는 게 굳이 쌤이 이렇게 딱 고쳐놓고 밑줄 이렇게 내실 때 있는데요. 이렇게 내시거나 아니면 더 더 헷갈리게 되는 건 여기다 밑줄 쳐놓고 여러 개 중에 하나의 보기로 이렇게 밑줄 쳐놓고 틀린 거 고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고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니에요. 이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그게 시험 문제 지문에 있을 땐 거길 외우시면 돼요. 근데 그냥 지금 인대시란 접속사 외워두세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붙여 놓읍시다. 어디다? 여기에다가 뭐뭐라는 점에서가 의미가 없어서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건데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인댓 뭐뭐라는 점에서 하나 더 있는데요. now that 뭐뭐이니까 이니까는 있는데 때문에 이유 여기다 쓰면 되겠다.
자, 요런 낯선 접속사들이 있어요. 다 외워두세요. 접속사 모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in case가 뭐뭐 할 경우에 대비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요거로 여러분이 그냥 접근해 주시면 되고 모르는 애 어깨에 외워두자 끝. 자, 그럼 얘네는 부사절 접속사. 자, 위로 올라갈게요. 그게 아니라 기본 문장을 독립돼 있던 하나의 문장을 자, 허리케인은 오지 않을 거예요. 라는 문장에 that을 붙여서 허리케인이 없을 거다 라고 뉴스는 말했습니다. 라고 되면서 say의 목적으로 문장을 썼고 that이 썼고 that이라는 것은 그냥 뭐뭐라는 것이라는 문장을 명사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사절 문장의 필수 요소로 만드는 접속사들 다 알아두셔야죠. that, 각종 의문사, 그 다음에 얘 중요하죠. 뭐뭐인지 아닌지, if까지 포함해서 문장 완전. 자, 이 둘을 구분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다시 요 둘은요. 둘 다 문장은 완전해요. 둘의 차이는 뭐뭐라는 점 100% 확실. 얘는요.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어. 사실 얘가 출신이 뭐냐면 이번 주에 너 바빠? 라는 문장을 넣은 거예요. 나는 걔가 바쁜지 아닌지 궁금하대. 그럼 뭐 하면 돼? 물어보면 되지. 카톡 보내면 돼. 너 바빠? 그럼 걔가 친구가 응? 아니? 이렇게 대답하겠죠? 응? 아니로 대답할 수 있는 문장을 간접 의문문으로 만든 게 whether if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that과 whether를 구분하라 라는 문제가 제2명사절에서 어려운 건데 왜? 해석해야 되니까. 근데 해석 전에 힌트가 있어. 말했다 완전한 거고 궁금하다 모르는 거지. 그래서 동사를 보고 질문이 이어지겠구나. whether if. 이해되시죠? 완전의 구조로 구분할 수 없어요. 문법 문제는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구조 보는 거거든요. 동사, 주어. 문장 완전. 주어, 동사, 보어, 형용사, 문장 완전.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이 문장 완전한 것만 보면 여기를 대쓰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거든.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해석까지 봐야 되거나 동사의 힌트를 얻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어법은 해석하면 안 돼. 해석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하고 있거나 혹은 더 헷갈려지거든요. 해석하시면 안 돼요. 구조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해석해야 돼. 동사의 힌트를 얻자. 아니면 해석하자. 해석했다는 게 뭔 소리야? 동사를 해석하거나 문장을 해석했더니 질문으로 이어져야 돼. 응하니라는 질문 이거야? 라는 질문이 덧붙여져야 한다. whether if. 이해되시죠? 자, 의문사들이 나와서 간접 의문문으로 명사절이 될 수 있죠. 근데 간접 의문문 중에서 얘가 있는데 얘. 자, 얘는요,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아 관계대명사 what은 없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냥 what은 what이에요. 뭔 소리야? what은요, 무조건 관계대명사일 때도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필수예요. 얘 없으면 안 돼. 그래서 what은 what입니다. 그리고 what은요, 의문사 자체에도 무엇이라는 명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질문에서도 명사를 대신하고, 그러니까 즉 사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what 덩어리는 불완전한 문장과 와야 합니다. 잠시만요. 뭐지? 네, 불완전한 문장과 와야 돼요. 그런 점에서 that과 what은 해석하는 게 아니죠. 뭔 말이 왜 what이 없니? 네,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 뉴스는 말을 했죠. 뭐 과거네. 자, 이런 식으로 왔다면 지금 주어가 없죠. 불완전한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다 됐으면 안 되죠. 해석 안 해도 되네. 그럼 that과 what의 구분은 쉬운 문제. 땡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제가 what은 what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간접 의문문 출신의 what은요. 문장에서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럼 간접 의문문이에요.
해석하지 않고 그냥 불완전한 상태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때 자연스러우면 이건 관계대명사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출신을 알아야 돼? 네, 그지? 그럼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든 이렇게든. 근데 사실상 여러분아 그냥 왔음요. 해석하지 않고 그냥 나머지 문장의 것 그냥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했더니 말이 너무 이상한데 그럼 그럴 때 무엇을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석은 자연스럽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걸로 하시면 되고 무엇 넣었더니 됐다 이상한데 그럼 해석 안 하고 것이 맞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석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왓은 앞으로 이렇게 해석도 이런 식으로 하자. 둘을 구분하라고 냈다. 쉬운 문제. 그럼 쌤 질문일 때는 얘랑 얘도 구분하라고 날 수 있나요? 뭐 낼라면 낼 수 있지만 이렇게 구성으로는 잘 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각종 의문사들을 구분하라는 문제도 내요. 네, 고등학교 때는 안 내요. 그러니까 각종 의문사 나왔다. 무조건 문장 나올 거야. 덩어리 잡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장의 필수 요소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절은 필수 요소랬는데 왜 쌤이 지금 필수 요소로도라고 말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접속사 파트인데 전체를 좀 다 복잡한 문장을 한 방에 좀 다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잠깐 곁다리로 가면은요. 였다 그냥 쓸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 who, how, what, which, where, why, when 얘네를 보면 여러분이 의문사도 떠오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얘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부사, 관계부사로도 얘 보잖아요. 만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문사를 가지고 문장을 명사로 만들면 간접 의문문을 활용한 명사절이에요. 근데 의문사를 가지고 앞에 나온 명사, 즉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나오면 그게 관계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who와 같은 이런 의문사들을 총 네 가지 방식으로 쓰는데요.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쓰지 마세요. 첫 번째 의문문으로 쓸 때 의문사로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서 명사절 접속사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계사로 써서 문장에 추가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how와 같은 애들은 감탄문에서도 활용합니다. what 이런 애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용도로 문장 안에 끌어다 놓는 식으로 활용해서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면 당연히 얘가 문장 안에서 기본 문장이 완전하게 왔고 추가 설명을 하는 거면 관계대명사고 뒤에 문장 불완전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말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who를 본 다음에 얘는 관계사일까? 간접 의문문일까를 매번 다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쌤이 분석하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얘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지 이 넷 중에 과연 무엇일까?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근데 중학교 때는 얘네를 구분하라는 문제를 냅니다. 에? 이런 문제 여러분 아마 풀어봤을 거예요. 얘의 뭐 의문사 뭐 who 같은 거 밑줄 쳐놓고 who의 쓰임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이런 이상한 문제 풀어보신 적 있죠? 그게 이제 얘네를 구분하라라는 거거든요.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냥 고등 수준에서는 얘네가 이끄는 문장의 덩어리 잡고 해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의문사는 지금 여기서는 명사절로 쓰였고요. 때에 따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랑 요 명사절 파트에 있는 건 아니에요. 플러스 관계사로도 활용한다. 정도로만 정리합시다. 근데 이 명사절로 오든 관계사절로 오든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 뭔 말이야? 내가 아는 의문사가 나왔다? 그럼 그 뒤엔 반드시 뭐 나온다? 문장이 나온다. 그리고 문장에 독립된 하나의 덩어리로 되면서 연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장 있다가 그냥 후 보면 반응. 어떻게 반해? 문장이 나올 거야. 얘처럼 이렇게 덩어리 잡아서 만들어 주시면 되네요. 여기서는 명사절 주어 긴 문장이니까 단수 처리까지 뭐 이런 거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문장에서 나왔을 때 반응하자. 앞으로 제가
반응해야 할 게 나왔네 라고 말씀드리면 그게 요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 덩어리를 신경 써야 하는 애가 나왔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얘도 이제 해야지. 자, 대시 사실상 이러저러 다 쓰거든요. 내가 문장을 영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저기 다 쓰면 되게 편하네요. 물음 다 됐으면 되니까. 그지? 근데 이것저것 다 썼다는 얘기는 이것저것을 구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법 문제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것저것 다 쓰는 애가 짜증이 나는 애인데 대시 진짜 이것저것 다 쓰거든요. 관계대명사로도 쓰고 기본 문장에 명사절로도 쓰고. 그럼 여러분이 관계사로 쓴 대과 명사절 대신 이제 구분을 좀 하실 수 있게 됐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문장의 필수 요소네 동사 뒤에 왔으니까 말하다의 뒤에 왔으니까 목적어 필수 요소 얘는 위치로 바꿀 수 없어. 이런 거. 그치? 자, 근데 여기는 이제 헷갈리는 건데요. 자, 동격절을 이끄는 that이라고 나오는데 이 that은요, 제가 아까 확실한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걸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한 내용이 나오는 거는 맞아. 100% 확실한 내용. 여기서 확실한 내용이란 얘기는요. 아리까리하냐 모르냐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다는 얘기는 완전한 내용을 다 전달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완전한 내용. 그럼 완전한 내용이 다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본 문장에 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야 되는 얘기죠. 즉 완전 어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잉? 뭔 소리 하려나 느낌이 오실 거예요. that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 어법적으로 불완전해서 필수 요소 하나 빠졌어. 관계대명사. 그 앞에 뭐가 붙었지? 명사가 붙어 있죠. 자, 보자. 루머 명사 붙어 있네요. 하하, 관계대명사겠군. 했더니 그는 백만장자이다. 예, 완전한 걸요. 보이시네요? 자, 그럼 이거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루머의 내용을 완전하게 풀어 써주는 겁니다. 내용이 이어서 풀어서 써지는 겁니다. 완전한 내용이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 그럼 얘는 동격의 대시죠. 바꿀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생략해도 돼요? 안 돼요. 자, 어법에서는 생략하면 안 돼요. 근데 가끔 여러분이 독해할 때 요 놈이 생략돼서 나올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굳이 거길 문제로 안 내시겠죠. 내시더라도 대세를 살려서 위치 뭐 이렇게 내실 거니까 자, 얘는 생략할 수 없다가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 완전 한 문장 뒤에 완전한 문장 이렇게. 자, 그럼 동격은 완전하고 완전한 걸로 구분하는 건가요, 선생님? 네, 뭐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얘도 힌트가 있죠. 자, 얘는 선행사 같은 앤데 수식이가 아니라 요것의 내용을 하나로 표현한 어떤 추상명사인데요. 설명이 더 어렵지. 루머가 뭔데? 뭐 그냥 이렇게 허수문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루머라고 했을 때 뭐라는 정체가 있어요? 아니요, 내용이 와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것의 내용을 이끌 수 있는 명사예요. 설명하기 되게 어렵던데 그런 거. 자, 그래서 루머, 사실, 뉴스, 그의 바람은 요거이다. 그의 신념, 믿음, 그의 생각, 그의 느낌, 이러이러한 가능성. 이런 거 뒤에 대시오면 뒷문장 완전한지 확인해야겠군. 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들은 이렇게 함정을 팝니다.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두고 뒤에 위치해 놓고 여러분은 뒤에 문장 보지도 않고 틀렸군. 아니, 뭔 소리야. 어떤 수학학자가 계산한 확률. 이거 그럼 수학학자가 계산하다가 내용이에요? 가능성의 내용이에요? 아니죠. 가능성의 내용은 뭐 그가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는가. 뭐 이번에 예를 들면 뭐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가능성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네 뒤에도 관계사는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독해에서는 절대 비중으로 담근 내용이 오겠죠. 하지만 시험 문제로 출제됐다? 무조건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자주 와요라고 했다고 그거라는 보장은 우선 어법에서는 없으니까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동격은 이제 되게 잘 보일 수 있게 하셔야 하는데 이런 애들하고 되게 자주 와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이제 그러니까 익숙해지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얘랑 오면은 얘랑 오면 좀 놓치기 쉬운데 확률과 가능성 뭐뭐뭐뭐 할 수 있다는 확률 이겠죠? 그다음 내가 원하는 확률이라면 뭐 바람 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자주 오는 동사에 익숙하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올 수 있다는 것들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문장에 나왔을 때 반응하자. 얘네 그래서 오늘 한 거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문장을 읽다가 길어질 거야를 잡아야 하는 거고요. 근데 길어질 거야만 잡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여기까지서 마무리할게요. 사실 여기인데 문장이 너무 짧은데 여기로 보자. 자, to question the child about how가 나왔어. 내 눈에 how가 보이네. 그럼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 명사절의 how가 이끌고 있죠. 그럼 how는 무조건 문장이 온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부터 끝까지겠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문장이 올 거야. 그럼 당연하지. 거기까지는 당근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 시작은 어디서 닫힐 것인가, how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걸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반응은 그렇게. 자, 그리고 이게 자, 제가 이제 요거 모든 문장을 여러분이 분해하셔야 할 필요성은 아까 구구조절 말씀드렸어요. 그쵸? 내신 대비할 때 여러분은 기분이 이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이 단원을 하는 이유도 문장 안에서 어떻게 분석할 때 뭐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걸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문사 나왔으니까 닫아야지. 한번 닫아볼까요? 어디서 닫을까요? 1번 여기, 2번 여기, 1번 여기 할까? 2번, 3번, 4번 해야지. 5번 어디일까? 1, 2, 3, 4, 5 어디서 닫을까? 숙제 숙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병렬하는 거를 안 하긴 했지만 여러분 여기 끝까지 문제 풀어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풀어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몇 쪽이니 93쪽 문제로 이게 사실상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어법 문제 유형들이거든요. 이 문제도 풀어보시고 우리가 그럼 내용 정리하는 것들도 조금 훈련은 해보는 게 좋겠잖아요. 어떤 식으로 할 건데 해가야 되는지 맛보기를 할 건데 새로운 독해 문제 막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요거 가지고 그냥 할게요. 요거 가지고 그냥 접근하는 거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드린 것을 여러분이 숙제로 해오시면 되고 단어 숙제가 당근 있겠죠? 아까 하셨잖아요. 그치? 아까 하셨는데 그 똑같은 거예요. 밑에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1과 똑같은 거를 다음 금요일까지 한 번 더 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수요일까지 3번 더 해서 1과를 그냥 계속 테스트로 5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로 암기하는 거니까 틀린 단어는 반드시 다시 암기 해오셔서 그냥 막 책 갖고 막 공부하면서 그 단어 외우는 시간을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니까 그냥 이렇게 단어 테스트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틀린 단어를 다음 우리 클리닉이 금요일에 여러분이 처음 하시게 될 텐데 이번 주에도 받으실 거고요. 한 게 있으니까 다음 주 클리닉 때 여러분이 주중에 외웠던 단어의 오답 단어를 드릴 건데 그 오답 단어를 반드시 외우시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숙제를 해오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다음 지민이는 원래 하던 고기 하시면 돼요. 교과서 말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